예, 안녕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이 식후 졸음에서 좀 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내내 병아리처럼 졸다가 지금 이제 정신 차렸습니다. 에, 사실 이겁니다. 전략적 네트워크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대 두 개의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여기서 결국 볼 수 있는 거는 홀로 싸워서 이길 수 있냐? 에, 아마 이제 우리가 농담처럼 하는 얘기가 전 세계에서 자주국방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는 미국 하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누군가 했었습니다마는 그 지금 미국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나 전력, 병력뿐만 아니라 국방 공급망이라는 측면에서도 미국 혼자 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어떤 전쟁이든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우리 상황을 한번 돌아보면 앞에 상황 분석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굳이 반복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냥 당장 우리 내부만 봐도요. 아시다시피 인구 절벽 때문에 2040년까지 병력 30%를 감축해야 돼. 30%를. 예? 우리 60만 명, 65만에서 15만 줄였다. 근데 이제 50만에서 15만을 줄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절박한 상황인데 이 절박함이 과연 계속 지금 미뤄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우려가 있고요. 국제 안보 상황 악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이거 계속되는 것도 있고. 근데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 국제 핵 비확산 레짐 자체가 무너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ABM 조약은 2000년에 진짜 끝났죠. INF 조약 트럼프 때 끝났죠. 뉴스타트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럼 소위 이 비확산 레짐 끌고 가는 세계 조약 자체가 다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장 어떻게 됐죠? 중국이 핵탄두 여러분 아시다시피 2000년도 중반까지 한 350개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작년 미국 그 보고서 보면 미국 그 중국 군사 보고서 보면 500개로 평가합니다. 자, 2030년대가 되면은 최소 1000개에서 1500개가 됩니다. 이게 뭘 하겠습니까? 북한이 가질 수 있는 핵탄두의 이 량이 우리가 100개 저희 아산정책연구원에서 200개라고 예측했다가 욕 엄청 먹었습니다. 저 꼴통보수 연구소에서 이상한 소리 한다고. 근데 이제 200개 수준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300개, 400개 이상 갈 수도 있게 됩니다. 중국이 1000개가 넘어가면요. 곧바로 지금 우리한테 영향이 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근데 이 국제 상황도 국제 상황인데 여러분 제일 큰 안보 리스크가 지금 우리 눈에 나타났죠.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특히 트럼프 그 캠프의 진영에 참모들이 하는 얘기 듣고 있으면 기도 안 차죠. 그렇죠? 자, 우리 중국하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병력을 낭비할 수가 없다. 이게 무슨 동맹입니까? 그렇죠? 자, 그다음에 우리 맨날 하면 트럼프 방위 분담금 할 때 5배 인상 얘기했다고 하지만요. 트럼프 예를 들어서 자기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10배 인상까지 얘기한 적도 있어요. 굉장히 상황이 좋지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렇다고 보면은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제가 지금 한미동맹 깨자는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흐름은 말씀드리면요. 여태까지 우리가 한미동맹에 편승한 안보 전략이었다면요. 이제 편승 자체로만 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라는 게 결론인 겁니다. 그렇죠? 한미동맹 흐름 보면은요. 이거예요. 처음에 미국이 우리하고 동맹하고 싶어서 했습니까? 우리가 바리크쟁이 잡은 거죠. 냉전 시작됐는데 야 니들 이렇게 전쟁 이뤄놓고 그냥 갈 거야 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잡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됐습니까? 베트남 전쟁 나니까 2사단 7사단 중에서 지상군 절반을 빼겠다고 7사단 빼가겠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파병한 거고요. 그렇죠? 그랬는데도 닉슨 독트린 얘기하면서 병력 빼가니까 그래 우리 방산 키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계속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서 끝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카터 때 무슨 동맹이 깨지네 어쩌네 하다가 한미연합사 해가지고 잘 살아났어요. 근데 또 어떻게 됐죠? 자, 그러니까 한미연합사 쭉 돼서 잘 가는 것 같다가 냉전 끝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전술핵 다 빼갔잖아요. 그렇죠? 전술핵 빼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북한이 핵 개발하면서 지금 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복잡한 상황들이 반복이 되고 특히 트럼프 제 입장에서는 트럼프는 전과자입니다.
북한과 유화를 하려고 했던 이거 반복되지 말란 보장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그럼 이후에 한국은 어떤 안보적 선택을 해야 될 거냐? 뭐 미국이 얘기하죠. 특히 보수 쪽에서 미국의 뭐 보수라고 하기도 뭐하고 거의 극우 보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국과 미국은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다. 같은 척하지 말자. 콜비가 계속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얘기가 완전 틀린 얘기만은 아닐 겁니다. 과연 대한민국이 미국이 중국하고 싸울 때 같이 싸울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부터. 자, 그래서 미국과 이해관계를 갖게 만들어서 완전한 안보 동반자가 되거나 이거 조금 좀 힘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또 하나의 방법은 자유민주국가로 외연을 확대해서 같이 가거나 아니면 완전 제3의 길을 선택하거나. 근데 물론 이제 저희 같은 사람은 제3의 길 선택은 도저히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약간 좀 뜬금없이 보지만 지상군 네트워크 왜 중요하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뭐 일단은 혼자 못 싸우는데 미군과 같이 많이 싸우는 경험을 가지고 가장 어디보다도 단단한 전략적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게 지상군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뭐 NCG 얘기하면서 뭐 핵 안보 동맹 얘기했습니까? 뭐 CNI 뭐 재래식 핵 전력 뭐 통합해야 되는데 얘기를 하는데 아직 그 차원은 우리가 못 갔죠, 그렇죠? 그 차원 당연히 준비를 해야 될 거고요. 아마 그 차원에서 지상군 노력이 꽤 있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이 사실 근데 전략적 네트워크 미국하고 늘려 나가는 것도 단순히 뭐 교육훈련 파견이나 인사교육가 아니라 조금 더 본격적인 인력 교환 프로그램으로 좀 나갔으면 어떨까? 정치적 부담은 좀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실전 노하우도 우리가 좀 가서 조금 더 배우고 또 반면에 야 한국군 뭐 우리 어디 가도 못한다는 소리 안 듣지 않습니까? 야 한국군 되게 잘하네 그러면서 야 쟤네 좀 되게 존경스러운 애야. 이게 사실은 네트워크의 기반 중의 기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오셨지 않습니까 지금? 뭐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뭐 크게 작게 뭐 이라크전 이런 데 같은 데도 인원들 조금씩 가신 인원들이 꽤 큰 인상을 심어 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뭐 일단 뭐 그 부분 됐고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실질 교육 강화하자 뭐 이런 건데 뭐 국방 공급망에서도 노력 많이 해야 되겠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 일단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요즘 굉장히 많이 떠든 얘기지만 여러분들 TPD 믿으십니까? 시차별 부대 전개 재원이 지금도 그대로 될 거라고 믿고 계십니까? 지금 그 안에서 없어진 부대들 엄청나게 많고 지금 미군이 과연 60만 병력 동원 가능할까? 자, 그 다음에 더 근본적인 질문을 물어볼까요? 만약에 대만과 한국 사태가 동시에 일어났을 때 미 해병대 제3원정군 병력이 어디로 먼저 갈까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생각을 이제는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우리가 의도적으로 TPD 얘기를 하면 야, 뭐 한미동맹 흔들리지 않고 저거 없고 그런다. 저기서 보낼 자원이 없는데 무슨 말입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실은 인정할 거는 어느 정도 인정하고 이거를 대비책을 정확히 마련하지 않으면은요 결국 국민들을 속이게 되고 이런 일이로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이 부분에서 도덕적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채워넣을 거냐? 뭐 방법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뭐 저한테는 한 3가지 정도 선택지가 보이는데 자 하나는 당연히 그렇죠. 유엔사 참여국. 미군으로 다 안 되니까 더 채워넣자. 뭐 당연히 지금 현 정부에서도 하고 있는 노력이고요. 많은 분들 노력하시는 걸로 이해하고 있고 자 유사 입장국. 우리 어쨌거나 글로벌 중추국가 얘기하면서 하고 있으니까 소위 like-minded country 모아서 여기들 전력을 쓰자. 근데 이것만 갖고는 좀 약간 얘기가 안 되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K 방산 고객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 거 아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K 방산을 뭐 우리가 잘 나가고 있다, 뭐 잘 팔고 있다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 이거 우크라이나 전쟁 지나고 나면 지금과 같은 호황 어렵고요. 자 근데 어쨌거나 K 방산이 된 게 이게 뭐
이게 군사협력과 무슨 관계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무기를 팔 만큼 신뢰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 나라에게 무기를 파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무기를 판다는 게 무슨 장비 팔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싸우는 방법, how to fight를 판매를 하는 것이고요. 판매라기보단 전달을 하는 것이죠. 그럼 그 how to fight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양국 군들이 훨씬 더 교류가 되고 어느 순간 되면 그게 바로 그냥 우위를 넘어서 거의 동맹과도 유사한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뭐 제일 좋은 사례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K9 유저 클럽 2022년부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아마 3회째 한 것 같은데 뭐 지금 한 10개국인데 뭐 K9뿐만 아니라 뭐 이제 K2 유저 클럽도 생길 수 있을 거고 뭐 K139죠 천무 유저 클럽도 생길 수 있을 거고 그러니까 해외 국가들 불러가지고 해서 거기서 같이 훈련을 하면서 여차하면 이 국가들이 와서 한국에서 같이 야 우리 여기 얘들과 같이 싸워서 해 나갈 수 지켜줄 수 있겠다. 우리도 너희와 같이 할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다. 지금 미국만 계속 바라보고 미국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접근 사실은 이해 갑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일단은 뭐 미국이 뭐 TP들을 지키고 못 지키고 간에 얘네는 동원할 수 있는 병력 수준이 뭐 사상급이고 이런데 뭐 우리 호주 얘기하고 뭐 얘기하고 하면 야 뭐 대대급 뭐 만화 연대급 솔직히 우스워 보일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미래에서 되려 그 정도의 병력만 해도 지금 우리 미래 상황 생각하면 엄청나게 중요한 병력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병력들을 어떻게 모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접근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 그러다 보면은 자 이렇게 뭐 북한 문제 아니라 뭐 심지어 그렇습니다. 우리 당연히 대만 사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중국이 아무리 뭐 이 의사결정 체계가 뭐라고 그럴까 비합리적이라고 하더라도 군사적 자살 행위를 할 만큼 멍청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아무리 인민해방군이 바보라고 그래도. 되려 이 사태는 어떻게 보면 미국이 뭐 미중 패권 경쟁 하에서 중국 압박할 때 저게 아킬레스건이니까 당연히 최대한 이거를 활용하고 국가들 모아야죠. 그런 맥락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요. 우리도 자꾸 뭐 여기서 막 이렇게 뭐 안 돼 뭐 우리는 뭐 보낼 수 없어가 아니라 그래 우리 보낼 수도 있어. 아니 왜 못합니까? 일단 립 서비스라도 제대로 하면서 달래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국가들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뭐 유엔사 참여국 뭐 혹은 뭐 K방산 고객국 유사입자국 심지어 이게 세 가지가 다 겹치는 나라는 거의 제일 좋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런 국가들과 연계를 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것이 지역 안보체로 발전을 할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육군이 지상군이 아무래도 상당한 역할을 해 주셔야 하지 않겠냐라는 말씀으로 마지막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